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합의를 발표하면서 야3당이 요구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어떠한 약속도 제시하지 않자 야3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에 들어갔고 민주평화당은 철야 농성을 벌였습니다. 기득권에 안주한다고 비판을 받은 민주당에서는 야3당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는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의도라고 맞받아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이른바 밥그릇 싸움 프레임으로 이해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할 당사자들이 스스로 그런 구도를 만들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오늘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3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연결합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단식과 철야 3당이 조율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예, 3당이 연대 공조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민사회 대표와 함께 하고 왔고요. 이정미, 손학규 두 대표는 단식 투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예. 자, 혹시 정 대표께서도 단식에 함께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역할을 나누어서요. 시민사회, 지식인사회, 종교계, 노동계 등 이 싸움은 연대투쟁으로 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내 삶에 왜 이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국민의 지지를 얻을 명쾌한 명분이 뭡니까? 사실 대통령 직선제 투쟁 이후 30년 동안 우리 정치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민주화는 진행되어 왔지만 사회적 경제적 민주화는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숫자는 많은 대집단인데 정치적 힘이 없는 약대 집단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그렇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렇고 청년 세대가 그렇고 농민들이 그렇습니다. 현재 제도 하에서는 이분들이 정치적 대리인을 국회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거지요. 이 제도를 바꾸자는 거지요. 네. 주권자들이 준 표수만큼 그 정당의 의석을 할당하라는 너무도 당연한 요구입니다. 야3당의 당리 당략을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내 삶을 개선하라고 촛불 시위 때 외쳤던 그 명령을 받드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 국회 시정연설에서 모두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가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약자와 소수자를 껴안는 포용적 정치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입니다. 숫자가 많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그 숫자에 걸맞게 정치적 힘을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양당 독식 구조입니다. 양당 기득권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야합해서 예산도 예산도 처리하면서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자는 거거든요. 이대로 가면요, 양당은 좋겠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약한 먹고 살기 힘든 분들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그 희망을 찾아주고자 하는 제2의 민주화 투쟁인 거죠. 예. 그런데 예산 합의가 이제 어제 막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임시국회가 바로 소집돼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직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한국당이라고 저희는 명명했습니다만 거대 양당이 이렇게 기득권 동맹 또는 기득권 야합을 할 것이 아니라 개혁 3야당과 함께 손을 잡고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처리에 나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적폐연대는 이 정부가 실패하는 길입니다. 개혁연대의 길을 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 공감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 겁니까 그러면?
앞에 수식어가 붙죠. 한국형 연동형 비례다. 우리 실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다. 그것은 짝퉁이고요. 가짜죠. 유신 독재를 한국형 민주주의라고 포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연동형 비례는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했을 때 민주당이 환호했던 안입니다. 바로 그거다라고 해서 당론으로 못 박았던 안입니다. 아무리 집권 여당이 됐기로서니 이런 식으로 신발을 거꾸로 바꿔 신을 수는 없습니다. 글쎄요, 그 민주당에서는 좀 오해하고 있다. 야3당이 민주당 입장도 비슷하고 논의를 하면 되는데 지금 뭐 너무 각을 세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입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연동형을 하게 되면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국민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의석수가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도 있어요. 올해 국회 예산이 6,300억인데요. 이거 20% 깎으면 됩니다. 5천억으로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국회 예산이 제일 많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국회 예산은 20%를 깎고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는 20% 360명으로 하게 되면 국민의 부담은 줄면서 머슴 부리는 심부름꾼은 늘어나는 셈이죠. 그리고요. 유럽 국가들 선진 국가들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자전거 타고 댕기고 뭐 운전비서가 어디 있습니까? 귀족형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서민형 국회의원 시대를 열자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그러면 뭐 물론 선거제도 개혁이 뭐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더라도 국회 예산을 깎거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쪽으로 민주평화당은 목소리를 낼 그런 입장인 건가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예. 지금 국회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많이 이해해주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 개혁이 단순히 국회의원들 의석 배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처럼 숫자는 많은데 정치적 힘이 없는 자신의 정치적 대리인을 국회에 보내지 못하고 있는 농민, 소상공인, 청년세대, 비정규직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그래서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자는 그런 제2의 민주화 운동의 취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애써서 지금 거대 양당은 소수 야당들이 자기들 의석을 더 늘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있는데요. 통탄할 일입니다. 예. 뭐 그렇게 오해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지역구를 줄여서 현재 의석수인 300명을 유지하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자 이런 주장은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아니고요. 100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253명의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 100명을 해서 독일식 권역별 연동형 비례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선관위 제안인데요. 예. 그런데 이것은 실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왜냐면요. 253명의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20% 지역구를 줄인다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충청남도가 국회의원이 10명이에요. 전라남도가 10명이에요. 10명이 8명으로 줄어들면 그 10개 지역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10명이 다 반대한다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253명 의원이 한 명도 찬성하지 않는 안을 선관위가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253명을 그대로 인정한 선에서 국회 예산을 20% 깎아버리자. 예. 그리고 숫자를 100명으로 늘리면 360명이면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쓰레기 종량제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겁니다. 이렇게 정치 개혁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원대한 비전인 포용 국가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 덴마크나 네덜란드나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 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다 자신의 정치적 대리인을 의회에 보내고 의회와 행정부에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다 복지국가로 간 거거든요. 예. 한국의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득권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좀 감정적으로
틀어질 수 있는 그런 공세를 취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전술적인 측면에서의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빨리 논의하자, 그러면 된다, 이런 입장이던데 앞으로 뭐 그런 논의 요구에는 응할 생각입니까? 선거제도 개혁은 항상 열려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오늘 오후에라도 5당 대표 회동이라도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의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이지 않습니까? 일관되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염원인데 이것을 짓밟는다면 이 여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5당 대표가 만나서 마지막 타결 시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한다는 그 문구 하나면 국회는 정상화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